주변에 정말 친절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화하고 나면 불쾌한 사람이 있나요? 받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찝찝한 기분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악당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존재, 바로 어둠의 공감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리학계는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보다 이들이 우리 삶을 더 조용히 파괴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주는 척하면서 그 정보를 당신을 무너뜨릴 무기로 수집합니다. 전형적인 빌런들은 쉽게 티가 나지만 다크 엠패스는 놀라울 정도로 사회성이 좋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과 정교한 계산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곁에서 미소 짓는 그들의 진짜 정체를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파헤쳐 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친절한 악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둠의 공감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심리학의 검은 그림자인 다크 트라이어드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기의 착취적 조종, 그리고 냉담함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 성격 특성이 한데 섞인 상태를 말하죠. 보통의 악당들은 이 특성들 때문에 주변과 충돌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여기에 공감 능력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그들은 완벽한 사회적 포식자로 진화합니다. 남들을 이용하려는 욕망은 그대로인데 타인의 마음을 읽는 지도까지 손에 넣은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가장 따뜻한 이해심을 보여주면서 내면에서는 당신의 취약점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있죠. 이 기묘한 조합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서 공감이 어떻게 무기로 재조립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을 하나의 능력이라 믿지만 뇌과학적으로 공감은 두 가지 경로로 작동합니다. 바로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공감과 머리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두 회로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의 공감자는 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정서적 공감은 낮고 인지적 공감은 압도적이죠. 이들은 당신이 왜 슬픈지, 무엇에 화가 나는지 머리로는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해냅니다. 상대의 감정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고통을 조금도 함께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들에게 공감이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를 해킹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지능일 뿐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에 죄책감 없이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가면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제 이 기형적인 뇌 구조가 현실에서 어떤 조종의 언어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둠의 공감자가 이토록 냉정하게 타인을 이용할 수 있는 비밀은 그들의 특이한 뇌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뇌의 편도체와 거울 뉴런이 즉각 반응하며 유사한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의 뇌는 다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는 전두엽은 과활성화되지만 편도체는 침묵하죠. 즉, 상대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데이터로 읽어내면서도 그 고통에 대한 정서적 전염은 차단하는 겁니다. 마치 고장난 온도계처럼 온도는 정확히 숫자로 표시하지만 정작 뜨거움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선택적 차단 덕분에 이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제동장치 없이 당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이들의 뇌는 어떻게 달래줄까가 아니라 이 눈물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계산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함께 나눠야 할 가치가 아닌 해킹해야 할 암호일 뿐입니다. 이제 이 차가운 지능이 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집단의 서열을 장악해왔는지 그 뿌리를 확인해 봅시다. 어둠의 공감자가 보여주는 눈물과 위로는 순수한 공감이 아닌 고도로 설계된 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취약해진 순간을 포착해 마음의 빗장을 열게 만들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유도하죠. 이때 당신이 건넨 진심 어린 고백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로 기록됩니다. 나만 믿어라는 말로 안심시킨 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죄책감을 심어두거나 주변 사람들과 고립시키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의 감정은 함께 나눠야 할 보석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서랍 속 소모품일 뿐입니다. 공감이라는 탈을 쓰고 당신의 영혼을 해킹하는 이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여전히 그들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다고 믿게 되는 비극에 빠지죠. 이제 이 무서운 생존 전략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의 공감자는 인류 생존을 위한 고도의 사회적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사회에서 타인의 심리를 읽고 조종하는 능력은 집단 내 서열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이었죠. 그들은 직접 싸우기보다 타인의 감정을 활용해 갈등을 만들고 자신은 그 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지배자들은 물리적 힘 없이도 정보를 독점하며 집단의 자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왔습니다. 정서적 공감이 낮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대신 자신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셈입니다. 현대에 들어 이 전략은 물리적 자원 대신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정교한 가스라이팅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 부족의 지배자가 현대의 다정한 가해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들의 생존 본능은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서열 문화와 결합한 한국형 다크 엔패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서열 문화는 어둠의 공감자가 활동하기에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예의와 친절을 중시하는 문화 뒤에 숨어 이들은 친절한 가해자로서 집단의 여론을 주도하죠. 직장 상사나 선배라는 위치를 이용해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당신의 직관을 마비시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공적인 서열과 사적인 공감을 뒤섞어 당신이 거절이나 저항을 할 수 없도록 심리적 막다른 길로 돕니다. 이들은 집단 내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해 은밀히 소문을 퍼뜨리거나 은따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가장 공정하고 따뜻한 중재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하죠. 이런 한국형 다크 엔패스에게 당하고 나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이 철저히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정교한 조종수를 식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둠의 공감자를 식별하는 첫 번째 신호는 대화 후 느껴지는 원인 모를 감정적 허기입니다. 분명 나를 위로해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가 작게 느껴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공감이 상황이 아닌 정보에 치우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자는 함께 아파하지만 이들은 당신의 아픔을 분석하고 다음 질문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죠. 마지막 신호는 당신의 주변 관계를 은근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고립시키려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너를 이해하는 건 나뿐이야 라는 달콤한 말은 당신의 세상을 좁히는 가장 위험한 주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때 눈에 띄게 냉담해지거나 교묘한 비난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징후를 느꼈다면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들의 감정 미끼에 걸려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법을 공개합니다. 이제 어둠의 공감자가 던지는 감정의 미끼를 구별하고 나를 지키는 세 가지 질문법을 실천해 봅시다. 첫째, 이 공감이 나를 위한 것인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가? 그 의도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 아픔을 묻는 이유가 단순한 가십거리나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둘째,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과도한 자기 개방을 즉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가까운 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만의 안전한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그들의 칭찬이나 위로가 과하다면 왜 지금 이 타이밍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이들은 주로 당신이 지쳤거나 성취를 이뤘을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상이나 비난을 섞어 던집니다. 감정의 주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을 때 비로소 어둠의 공감자가 휘두르는 조종의 실은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지능이지만 도덕성이 거세된 지능은 때로 잔혹한 흉기가 됩니다. 어둠의 공감자는 우리에게
타인의 마음을 읽는 법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도.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내 감정이 수단이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도구도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당신의 건강한 멘탈을 요즘 멘탈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지도를 읽어주는 시간, 요즘 멘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